날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노년이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큰 문제는 바로 그 시절의 고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위에 아무도 없더라도 내일을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삶의 이상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품성을 지니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며, 자신의 내면 세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압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은 독립적인 능력이 가장 귀중한 자산 중 하나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과 가족들은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고 약해지며, 형제들은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옛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도 결국 1년에 몇 번 만날 뿐이며, 보통 연말에 만나고 나면 연락도 점차 뜸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독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한 삶의 기술이 됩니다. 독립적인 삶은 결코 즐거움이 결핍된 삶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저희 이웃은 이 점에 대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는 항상 활기차고 깊이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마다 저는 차 한 잔과 책 한 권을 즐기며 고전 철학에서 기쁨을 찾고 제 내면 세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공원에서 산책하며 새들의 노래를 듣고 고요함 속에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는 점점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점차 평온해졌으며 성격도 더 온화해졌습니다. 그의 정신 세계는 높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항상 깊은 자아 수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이가 들어도 혼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길 줄 알며 그 삶을 잘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놀라운 정신력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고독과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매우 강하고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들은 목표를 가지고 살며 무의미한 날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제 친구의 언니는 이제 60대 후반이지만 혼자 살고 있으며 내일이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한 주, 심지어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많은 친구가 있지만 대부분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친구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정신세계는 매우 비어 있습니다.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친구의 숫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살아가며 자신만의 일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때때로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친구가 적다면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집중하기 쉬워지고 취미를 발전시키며 내면 세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남은 세월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살며 친구가 없고 다소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모 뒤에는 강력한 내면의 힘과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이런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춤추고 있는 광장에 가면 그는 조용한 구석을 찾아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고 태극권을 연습했습니다. 가끔 그는 도시를 떠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비록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의 내면은 놀라운 정신적 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 대학에 퇴직한 교수였으며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연금과 그 이전에 쌓아둔 풍부한 저축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는 완전히 독립적이었습니다. 퇴직 후 여러 사람들에게 강의나 기술 자문을 제안받았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는 조용한 삶을 원했으며 사무실의 분쟁이나 명예, 재물을 떠나 평화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정신적 부유함을 얻었으며 외부에 의존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김 선생님, 98세에 이른 분이 하신 말씀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인생은 굴곡을 겪을 수 있지만 결국 가장 아름다운 것은 마음의 평온과 여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지만 결국 인생은 오직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마음의 평온은 시간이 흐르고 스스로를 수양하며 성장하는 결과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은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늙어가고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혼자서도 즐거움을 찾고 어린 시절부터 정신적 평온을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평온과 여유를 준비하여 노년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저희 이모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모는 80대가 넘은 이웃분이십니다. 이모는 항상 친절하고 다정한 분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모를 만나면 이모는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즐겁게 저를 인사합니다. 이모는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3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로 혼자 살고 있으며 도우미도 없고 자녀들과 함께 살지도 않습니다. 한번 이모께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살면 외롭지 않으세요? 왜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으세요? 이모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내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가정과 자녀들이 있지. 자녀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자식들과 바쁘게 지내고 있어. 내가 자녀들과 살면 오히려 부담이 될 거야. 내 나이에 맞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함께 살면 불편할 거야.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조금 병은 있지만 꾸준히 약을 먹으면 문제 없어요. 혼자 사는 것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 고유의 고요한 시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마음의 평온을 갈망하게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즐거울 수 있지만 그게 항상 모든 사람에게 바람직한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제 이모는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서도 자기 삶 속에서 자유와 평온을 찾은 사람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노년이 가져다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제 이모와의 대화는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모가 독립적으로 살고 자녀들을 돌보며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차분하고 평온한 모습만을 보일 때 저는 이모가 정말 훌륭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모는 자녀들이 자신과 함께 살지 않겠다고 했을 때 쉽게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이모는 처음에 자녀들이 매우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이모가 가까이 살아서 돌봐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모는 굳게 거절했습니다. 그 후 가족은 매일 한 명의 도우미가 이모를 돕기로 했고, 이모는 혼자서 밥을 지으며 매일 7시 30분에 자녀들과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에서 자녀들이 이모를 방문하고, 이모는 그들과 귀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생활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너무 멀거나 가까운 것도 아니어서 모두에게 정말 좋은 방식입니다. 이모는 안정적인 연금이 있고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며,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서 이모는 상당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모는 항상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모는 매우 자율적이고 삶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모는 매일 계획을 세워서 일어나는 시간부터 산책, 약 먹는 시간, 차를 마시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실천합니다. 그래서 이모는 매일을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세대 가구에서 함께 사는 것에 주목하는 요즘, 제 이모는 노년기에 독립적으로 사는 좋은 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노인들이 삶이 더 이상 재미없고 즐거움이 없고 한숨을 쉬며 불평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평온을 찾으려 하고 그런 걱정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한숨과 불만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가진 심리와 성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다면 나이 든 것을 덜 느낄 것입니다. 반면에 성격이 평온하지 않다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나이 든 것을 무겁게 느낄 것입니다. 이모가 노년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모가 재정적으로 독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존중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며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는 반면, 이모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노인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제 이모처럼 독립적으로 살고 삶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나이가 들게 되며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나이를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안정된 길을 만들고 퇴직연금을 준비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좋은 마음가짐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노년을 차분하고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공유하고 싶은 문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때때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자녀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화를 내거나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이 점을 기억하세요. 화내지 마세요.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장 특별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많은 가정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투명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깊은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면 부모는 외로움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서로 이해하고 자녀는 자녀의 일을 하고 나를 걱정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은 점점 더 성장하고 그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가며 때때로 우리는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심지어 무례하고 멀어진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직면할 때 우리는 상실감, 혼란, 심지어 불만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를 내거나 무리하게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화를 내지 마세요. 감정을 조절하고 미소로 상황에 맞서세요. 자녀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녀들의 감정을 상처 입힐 뿐입니다. 사랑과 따뜻함은 자녀들의 반항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김 교수님이 수업에서 들려준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앞자리에 앉은 한 여학생이 책을 책상에 내리쳐서 소리를 내고 이어서 기침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화를 내고 그 학생을 퇴실시키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교수님은 그녀를 이해하고 도와주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그녀에게 약을 챙겨주시며 건강에 신경 쓰도록 부드럽게 조언하셨습니다. 그 후 수업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정말로 자기 관리가 가능한 사람은 성벽을 돌파할 수 있는 장군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감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녀들과의 갈등을 줄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효도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자신이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게 하지 마세요. 집안에서 평온을 유지하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임을 믿으세요. 가족이 화목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논쟁은 모두가 참여하는 게임이지만 그 게임에서는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는 친절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부모가 화를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면 자녀들은 점점 말을 적게 하고 부모와의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일부 부모는 지나치게 엄격하여 자녀들이 실수할 여지를 주지 않고 심지어 자녀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반항하면 부모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그로 인해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할 때 우리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잘못했다면 먼저 사과하고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했다면 권력을 사용해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스스로 반성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가 말한 것처럼 두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평가를 하고 똑같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것은 일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 된다. 실제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많은 갈등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각 세대는 나름대로의 생활 습관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고 두 세대가 의견을 일치시키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해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 그것을 강요로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든 부모님은 고집이 세지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자제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반박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차 자녀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의 삶이 항상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소한 문제에 얽매이기보다는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일부 자녀들이 방탕하고 존경심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부모의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너그럽고 이해심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가족 내 갈등은 내부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자녀를 외부에서 비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 내에서는 서로의 이해가 필요하고, 외부에서는 자녀의 자존심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든 말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평화와 안전을 찾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의 비밀을 보호하고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의 하루하루는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점차적으로 이별을 맞이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관계는 자녀의 성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가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화목한 가정은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모는 화를 내지 않고, 싸우지 않으며, 자녀가 무례하거나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일 때 자녀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 특히 어머니의 감정은 자녀의 미래와 가정의 번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모두는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가정을 원하며, 비판과 불평이 적은 그런 가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가오는 멋진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건강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함께 나이 들며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유지해 나가요. 다음에 또 만나요.